안녕하세요. 짱가몽입니다. 짱가몽 도썰 10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옹정을 끝내고 이제 전사도자기 또 새로운 기물이 좀 발견이 돼서 그걸로 또 리뷰를 또 한 여러 개 정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짱가몽 도썰에서 벌써 그 초창기에 이제 한두 개 해드린 거 말고는 80번, 81, 82, 102, 103, 104편 이렇게 6개가 각기 다른 도자기 좀 수준 높은 전사도 있습니다. 구분이 안 가는 제가 이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다 속아 넘어가는 그런 전사들 좀 발견하기 어려운 전사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리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참고가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늘 꾸준히 공부해야만이 좀 당하지 않게 됩니다. 이상한 세상이 돼버렸죠. 사실 전사 도자기가 이제 모를 때까지는 중국 도자기가 전부 다 정말 멋있고 화려하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부분이 다 전사더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요즘 나오는 도자기들은 다 거의 전사라고 보시면 맞아요. 그리고 싸구려 도자기들은 거의 전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왜 싸냐고 하면은 그게 이제 그 단가뛰기로 돼서 대량 생산을 했기 때문에 값이 싼 거죠. 사람이 손을 그렸으면 수공비도 안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사도자기에 대해서는 뭐 늘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를 하셔서 걸러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옹정 끝나고 이제 걸륭을 들어왔습니다. 걸륭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책의 내용으로는 한 2번 영상 정도면 다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는 또 도록이나 박매영감 거기는 또 개수가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이고 나중에 이제 가경부터는 정말 뭐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끝낼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 걸륭 청화자기에 대해서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좀 읽으면서 같이 리뷰하겠습니다. 자, 걸륭 황제는 이제 1736년에서 1795년이라고 하는데 강희 때와 비슷하게 거의 60년입니다. 그래서 강희도 20년, 20년, 20년 잘라서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누고 걸륭도 뭐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걸륭 때에는 강희제가 워낙 기초를 튼튼히 하고 옹종이 받침면을 해줬기 때문에 정말 좀 편안하게 이 도자사에서는 거의 이제 뭐 가장 극성기로 가는 거죠. 정점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절정기라는 게 이제 고봉기입니다. 중국말로는 고봉, 까펑치 그래가지고 고봉이란 말은 이제 높은 봉우리라는 거죠. 최고 높은 데까지 올라가는 게 걸륭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세상 이치가 높이 올라갔으면 내려와야죠. 그래서 걸륭 후반기부터는 가경을 거쳐서 이제 쇠락기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걸륭은 이제 60년이라고 그게 나왔고 극성 시기다 이제 최고로 융성한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경덕진은 당대 최고의 명장들 여기 이제 명사교장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중국 말들은 다 이렇게 간략하게 끊어서 쓰지만 여기에 다 모든 말이 함축되어 있는 거죠. 명장이면서 또 이렇게 스승이면서 또 교라고 하는 건 이제 아름다울 그 기술이 좋다는 거죠. 그런 이제 명장들이 모여서 강희옹정 양조의 제자공예의 탄탄한 기초 위에 이제 채색자기와 단색유자가 최고의 수준에 도달했다. 제자업을 최정점, 고봉기, 까펑치로 이끌었다. 그리고 이제 걸륭 황제 본인이 골동품의 감상에 대해서 정통했습니다. 정통해서 이제 걸륭 상고도라고 제가 흑백 사진도 한번 보여드리고
칼라 사진도 한번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제 골동품을 그렇게 가지고 그 감상을 하는 그런 그림을 또 이제 그린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 우린 뭐 시청각이니까요. 네, 제가 이제 메모장에다 놓은 건데 요게 이제 걸륭황제고요. 걸륭상고도라고 합니다. 이런 게 걸륭상고 흔들리나? 걸륭상고도입니다. 이런 게.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온 기물들 그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놓고서 감상하는 그런 이제 황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이름이 걸륭상고도입니다. 감상할 상자죠. 감상할 상자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업에 특별히 애호하고 또 제자업, 그러니까 도자기 사업을 새롭게 발전시키면서 막대한 이제 작용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청화자기가 청대 청화자기 중에서는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전세품도 품종이 매우 풍부하고요. 하지만 이제 걸륭자기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인데 뭐 호화롭고 정교하고 정말 뭐 꽉 차게 그림을 그려놨지만 너무너무 전문가들이 많아서 오히려 획일화가 됐다는 점이 좀 아쉽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옹정같이 이제 자연스럽고 생동하는 그런 예술적 흥취가 좀 부족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태와 유부터 시작을 하면 걸륭청화장이는 이제 제자의 질에 치중해서 태질이 하얗죠. 수비를 잘했다는 겁니다. 성형도 깔끔해서 마무리를 잘해가지고 뭐 상하 태첩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딱딱한 그런 정도가 강의만 못하고 성형의 이제 윤곽선 같은 게 옹정 때는 이제 좀 어설픈 것 같지만 아주 자연스러운 맛이 있는데 이 걸륭 때는 이제 모든 걸 완벽주의자거든요. 걸륭제가. 그래서 좀 딱딱한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그 밑에도 나왔지만 정교 신기의 경지에 도달했기 때문에 상질의 배태가 없으면 절대로 만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후김은 이제 극성기에서 이제 내려오는 길이죠. 내려오는 길이 되면 점차 거칠어지고 태질도 약간 약해지고 색택도 뭐 회색을 띠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청대의 도자기 사업이 이제 좀 밑으로 쇠락으로 가는 전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걸륭 청화장의 굽은 이제 일반적으로 잘 다듬어서 니추베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여러분도 책에서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미꾸라지 등 만져보시면 뭐랑 미끌미끌하죠. 그렇게 이제 뭐 거의 미끄러진다라는 것처럼 니추베라고 합니다. 니는 이제 진흙 니자고 추가 미꾸라지예요. 그래서 진흙을 이제 기어다니는 그 미꾸라지처럼 그런 이제 등배자죠. 그런 모양으로 만들지만 이제 옹정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뭐라 그럴까 좀 뾰족한 편이죠. 둥글지만 이제 옹정이 워낙 둥글게 아주 매끄럽게 잘 만들었기 때문에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접시의 내저 안쪽에 아래가 좀 이렇게 오목하게 그런 현상이 없고 이제 보통 같은 경우는 이제 탑저라고 그래서 살짝 좀 뭐라 그럴까 무너지는 거죠. 뭐 많이 무너지는 건 아니지만 뭐 접시기 때문에 큰 뭐 흠은 아닙니다. 어차피 접시가 뭐 밑에다 음식을 깔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탁기라는 건 이제 붙이는 기형을 탁기라고 그럽니다. 뭐 매병 같은 거라 옥고춘병 같은 거를 가리키는 거죠. 반은 뭐 아니지만 아무튼 위 자르고 아래 잘라가지고 위 만들고 아래 만들고 그래야 그냥 붙이는 거죠. 그래서 상하태첩이죠. 탁기와 병과 호죠. 그러니까 매병과 뭐 옥고춘병 같은 또 뭐 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호들 그런 건 접착근이 보이지 않습니다. 안쪽도 아주 깔끔하게 다 깎아버리고 또 유약도 시유하고 바깥은 뭐 싹 갈아가지고 아주 뭐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럴 정도로 그냥 이렇게 해서 접착근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형 기물 중에
무유, 유약을 바르지 않은 평저기를 제외하고는 대다수는 이제 유저, 유약을 시유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저는 비록 매끄럽고 윤이 나지만 옹정시만큼 번들거리지는 않습니다. 사저라는 것은 이제 모래가 이제 들어간 바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걸륭 청화자기의 유면은 비옥하고 밝게 빛나며 백색에 미미하게 청색을 띈다. 청색기가 좀 있다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걸륭시계에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분하면 뭐 청백류가 있고 분백류가 있는데 그건 뭐 강의 때도 그랬고 옹정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거기 제가 이렇게 영상에 찍었으니까 이걸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조형인데 조형은 정말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걸륭제는 꼼꼼하기로도 또 1등이지만 다양성도 되게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기물들을 실험 정신이 투철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후손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거죠. 다양하게. 그래서 여기도 있지만 없는 것이 없다. 무물부재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전부터. 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없다. 참실한 기물은 헤아릴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제 스타일입니다. 병류만 해도 대략 40종이고 비교적 독특한 것으로 연체병, 다구병, 천구병 등이 있습니다. 기타 또 녹두준, 복미준, 어항, 장군호 다 아시는 기형들이죠. 또 소형 문구는 이제 필통, 붓대롱, 필새, 인주합, 문진, 수우 등 완상품 제작이 특히 많으며 품격이 화려하고 정미 섬세, 참신한 조형은 옹종보다 성행한다. 그리고 이제 매우 정교한 비연호. 비연호는 코담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원형, 장형, 표형, 방형, 다각형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 형식이 천태만사이고 진기한 꽃들이 만반한 듯합니다. 그래서 또 조소품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조소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뭐 과일이라든가 뭐 올방개, 석류개, 소라 같은 모양을 이제 도자기로 이제 빚어가지고 만든 색칠도 해서 그런 것을 이제 조소품이라고 합니다. 조각해서 뭐 소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와 혼동할 지경이다. 그 정도로 잘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 정도로 잘 만들었다. 자, 그래서 왼쪽에 한번 보시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병류만 뭐 40종이다. 그리고 병이 이제 굉장히 많다는 거고, 그래서 뭐 형태는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귀도 많이 달리고 뭐 양의 머리가 있고 닭의 머리, 그다음에 사슴의 머리가 있고 코끼리의 코, 그다음에 이무기형 관이, 활환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덜렁덜렁거리는 귀를 활환이라고 하고 딱 붙여놓은 귀는 함환이라고 합니다. 붙어있을 함자죠. 머금을 함자인데 걸륭 이후에는 이제 각 조에서 그대로 또 답습을 했다고 합니다. 상병은 이제 요렇게 된 게 상병이죠. 요런 뭐 스타일이 상병인데 좀 이따가 보시기로 하고 그거는 언제 만들었다고 그랬죠? 처음에 옹정입니다. 옹정을 이어서 대량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전세하는 것이 매우 좀 숫자가 많습니다. 숫자가 많으면 어떻다? 가치가 그렇게 뛰어나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뭐 엄청 골동이니까요. 300년, 뭐 200몇 년이 되는 거니까. 걸륭시의 청화 상병은 목과 어깨에 세 줄 돌대가 약간 평안하게 보이며 목과 복부가 옹정에 비해서 큼직합니다. 자,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요게 이제 옹정에 처음 이제 상병을 만든 거니까 옹정은 좀 뾰족하면서 여기 복부가 그렇게 이렇게 넓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가 걸륭인데 걸륭은 좀 이렇게 빵빵하죠. 옆으로 빵빵하고 가경으로 가서는 이제 걸륭과 가경은 큰 차이는 없어요. 그죠? 비슷합니다. 옹정과 걸륭, 가경은 옹정만 좀 이제 복부가 조금 뭐 다른 조에 비해서는 작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광으로 가면서는 특징이 안에 이제 테터가 좀 이렇게 굵고 그렇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돌대라고 그러는데, 자, 이게 옹정 때는 이제 두 줄밖에 없어요. 그죠?
이런 것도 이제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세 줄이죠. 세 줄인데 세 줄을 가지고 또 비교를 해보면 이 걸륭대는 위에 두 줄은 거의 붙어 있고 나머지는 반반씩 갈라 있습니다. 그런 점도 요 그림을 보시고 기억을 해 놓으시면 우리가 이제 진품을 만날 경우는 거의 없지만 방품이라도 제가 늘 강조하지만 방품이라도 진품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진품처럼 방을 한 게 중요하죠. 쓸데없이 뭐 원황실의 천구병 이러면 이제 아닌 거죠. 왜냐하면 천구병이 영락 때 만들었는데, 그죠? 그리고 지금 상병도 옹정 때 만들었는데 강의 상병이라고 하면 좀 안 되는 거죠. 그런 점을 좀 주의하셔야 단대 시대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기준은 이제 우리가 소장가가 이제 가지고 있어야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걸륭 때는 요게 이제 특징입니다. 요 다채병, 다구병, 벽병. 요런 이제 새로운 스타일에 많이 실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채병이라는 거는 뭐 그전에도 조금씩 수나라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걸륭 때 이제 발전을 시킨 거죠. 걸륭도 뭐 저 딴 데서 좀 이렇게 머리를 쓴 거죠. 다채병이라는 것은 이제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채와 다구병은 이제 조금 다른 형태입니다. 자, 다채병은 요런 걸 다채병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 몸통이 네 개가 세 개든 네 개든 뭐 붙어 있는 거를 사련병 혹은 뭐 련병, 연병 뭐 연이어서 붙여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다구병 이건 다채병에 해당하는 몸이 여러 개다라는 거고 다구병이라는 거는 몸은 하나인데 이 구연부 입이 두 개라는 거예요. 이게 쌍구병이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채병하고 다구병은 이제 이 연체병, 다채병에서 파생된 건데 이 구연부가 이제 여러 개라는 거죠. 그래서 화삽이라고 부릅니다. 화삽. 화삽은 이제 뚜껑 벗기면은 꽃꽂이 병이니까 꽃이 이제 들어가는 구멍이 여러 개라는 뜻이죠. 걸륭 때의 이제 신작이라고 합니다. 다구병. 그러면 이제 체크해 놔야죠. 연체병과 다른 점은 이제 복부가 하나인데 구멍이 여러 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벽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없는데 벽병은 뭐냐면 한쪽 면이 이렇게 평면인 거죠. 그러니까 벽에 거는 거예요. 벽에. 그래서 벽병은 명나라 만력 때 최초로 보였는데 걸륭 때 이제 유행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벽, 벽 위에 걸거나 가마 안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가마라고 하는 건 지금으로 보면 이제 거의 뭐 마이바흐 뭐 이런 큰 차죠. 황제만 타는 차니까 그 가마 안에 이제 또 화려하게 또 볼거리를 또 걸어 두는 거죠. 감상을 가마 타고 가시면서 감상을 할 수 있게. 그래서 가마 안에 뒀다. 그래서 가마병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벽병은 이제 작은 게 많죠. 왜냐하면 뭐 큰 거를 이 가마에 걸어 놓을 수는 없으니까 주로 이제 보통 15cm, 20cm 뭐 그 정도 선에서 해결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걸 수도 있고 또 줄을 묶을 수도 있어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관음병은 이제 강의 때에 좀 많이 나왔어요. 그죠? 관음병, 관음보살이 정수병을 들고 있는데 그 병의 형태가 아름답다 해서 관음병입니다. 걸륭 스타일에도 이제 스타일이 있었지만 약간 변화가 있는데 그런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것까지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담낭병. 담낭병은 이런 병인데 담병이라고도 하죠. 담낭을 닮아서 이제 담병입니다. 그리고 담병의 특징은 요 목 부분이 이제 가늘고 깁니다. 그래서 세경병이라고도 하고 혹은 이제 장경병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모양이 매달린 담낭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녹두준. 이 녹두준은 이제 그 강의 때 이제 처음 보였지만은 유행은 이제 걸륭 때 유행한 겁니다. 녹두준 걸륭 때 유행했다고 합니다. 녹두준은 이제 이렇게 이런 비파준의 형태를 가지면서 여기 이제 사슴의 형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이 작고 굽이 크고 구연에서 바닥까지 풍만해지다가 복부로 아래 처지고 최대의 경이 이제 저부에 있습니다. 굽이 있고 그래서 어깨에는 이제 이무기형 뭐 극이 있고 수두형 귀를 부과하는데 형태는 이제 사슴머리나 소머리가 유사하고 이런 머리가 그래서 녹두준 혹은 우두준이라고도 부릅니다. 예, 이런 게 이제 비파준의 형태지만 어떻게 보면 또 사슴을 보는 듯하죠. 혹은 또 소를 보는 듯하니까 그래서 녹두준 혹은 우두준이라고 부르는 이런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또 기형이 이제 다양한 기형이 있는 거죠. 걸룡 때는. 자, 여기도 이제 복미준은 원래 강희 때 처음으로 창소한 거죠. 복미준도 이제 스타일이 좀 변천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이 강희 옹정 걸룡은 비슷하고 가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복미준의 요 윗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오목하게 파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스타일이 있다는 것만 보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항은 이제 변천도가 뭐 강희, 옹정, 걸룡, 가경이 있습니다. 입술 부분에서 차이가 나니까 한번 보시고요. 아이고, 삐뚤어졌네. 죄송합니다. 장군관도 이제 스타일마다 좀 다릅니다. 1, 2, 3, 4, 5, 6. 숭정, 순치, 뭐 강의에서 좀 더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숭정하고 요 순치로 청으로 넘어오면서는 확연히 다른 게 숭정 때는 거의 직벽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나머지 부분은 이제 볼록하게 바뀌면서 그러다가 이제 걸룡 때는 좀 이런 스타일로 바뀌었고 뭐 비슷합니다. 구분이 잘 안 가죠. 네. 이제 요 강의 때만 좀 구분이 가는 게 이 어깨 부분이서 이제 쭉 내려오는 거죠. 나머지는 어깨 부분이 아니라 이제 복부까지도 이렇게 동그랗게 되는 것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설명은 그런 설명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책의 형태 그 화면을 한번 이렇게 담아드리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미준은 이제 기준이 화고죠, 화고. 나팔 모양의 구연부를 갖고 있어서 많은 꽃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고는 화병입니다. 강희 때 가장 유행했고 강희가 이제 이 복미준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게 밑으로 위에 볼까요? 밑으로 내려가면서 봉황의 꼬리를 닮았다. 그래서 봉미준입니다. 어항도 여기 쭉 설명을 제가 카메라에 담았으니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장군호도 명나라 가정 때 시작됐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명나라 가정 때 시작이 됐다. 장군호는 이제 투구의 모양을 닮았다 그래서 장군호고요. 가정 때에 시작을 했다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체크를 안 해줬네. 네, 명가정 때. 왜 그러냐면 장군호는 가정 때 시작했는데 뭐 영락 선덕에 장군호가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라고 이렇게 시작된 거, 그런 거, 처음으로 한 거, 뭐 제갈로 한 그러면 뭐 정덕된 데 뭐 이러면서 뭐 시작된 것만 아시면 됩니다. 상병 그러면 청옹정, 그다음에 뭐 천구병 그러면 영락 이런 식으로 다 기억을 하시고 있어야 돼요. 처음 나온 것들은. 왜냐하면 그 뒤는 나올 수 있지만 앞으로 갈 수는 없다. 타임머신 탄 것도 아닌데. 네, 그리고 이제 어항 같은 건 명선덕 때 시작했다고 나왔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장군호도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거기 카메라에 담았으니까 교재가 책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청료는 이제 코발트를 말하는 거죠. 걸룡 청화작의 코발트는 계속해서 옹정 때의 국산 전료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절청이죠. 정색이 안정적이고 질박하고 침착한 풍모가 전조보다 낫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걸룡 한조가 장장 60년이기 때문에 청화색도 다양하면서 보통 4가지, 옹정 때도 4가지였으니까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스타일로 갔기 때문에 이것도 읽지는 않겠습니다. 1류, 2류, 3류, 4류 4종류라는 뜻입니다. 4종류라는 뜻이고 이제
이류의 이제 청료를 두텁게 쓴 것은 남색 속에 흑점이 비교적 많은데 영락이나 선덕청화를 방할 때 사용한 겁니다. 왜냐하면 영선자기는 소마리 청호에 자연스럽게 이런 효과가 있는데 훈산 현상이라든가 이게 절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점을 많이 찍거나 점공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세 개가 있고 이제 여기 맨 위에 보면 이제 네 개의 종류가 있죠. 네 번째는 이제 암회색을 띱니다. 청료를 약간 얇게 쓰고 해서 조금 이제 좀 어두운 색이 나타난다고 할까? 그렇습니다. 그 수출자기들의 이제 그런 형태가 많이 나오죠. 진한 색깔. 그 다음에 이제 문양이 있습니다. 걸륭 때는 이제 도안이 참신하고 다채롭고 뭐 종류가 많기 때문에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그 다양하다고 합니다. 문양도. 여기 이제 뭐 상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많이 보이는 것이 50, 60종이니까 엄청나다고 봐야죠. 자, 그래서 이제 봉건윤리를 선양하고 복록수의 길상음이 이건 뭐 명때부터 계속 나온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 이름을 쭉 이제 이런 것들도 외워놓으시면 되게 좋습니다. 성류백자는 이제 성류가 들어가 있는 거는 백자도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알갱이가 많으니까 뭐 자식을 많이 낳아라라는 거. 오복봉수는 이제 그 박쥐 5마리가 목숨 숫자를 이렇게 동그라미에 목숨 숫자를 댄 거를 들고 있는 그런 형상. 그게 이제 오복봉수입니다. 용이 들고 있으면 이제 뭐 용봉수가 되는 거죠. 봉은 이제 받들봉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오자탈괴. 오자탈괴는 제가 말씀드렸죠. 괴성점두에 나오는 것처럼 오자 그러면 이제 5 아들이 이 탈괴, 이 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거 시험을 관장하는 신 이름이죠. 북두칠성의 그 국자 부분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괴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괴성점두 뭐 독조모두 이런 말씀 많이 드렸죠. 그래서 이제 5 아들이 다 장원급제하는 거를 오자 탈괴라고 그러고 오자 등과는 뭐 5 아들이 다 과거에 합격하는 걸 말하고 삼양개태는 이제 양의 머리 부분이 3개 정도 있는 것을 삼양개태 개태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제 봄이 올 때를 이제 뜻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길상의 의미고요. 뭐 길경평안 같은 경우는 이제 병이 이제 있는 문양들을 이제 평하고 병은 같은 발음이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쓰이고 팔길상문은 뭐 팔보문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팔선경수, 팔선축수라고도 하고 팔신선을 가리킵니다. 백록, 백복 이런 소재가 이제 청말까지 광범위하게 유행을 했고 또 태평성세를 찬양하고 아름다운 소재인 뭐 안거낙업, 가무승평, 인수년풍, 해안하청, 태평세월, 뭐 진보도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 거기 교재를 좀 확대해서 이렇게 찍어 카메라로 담아드리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있어갖고 잘 안 보이면 들어서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걸륭청화자 문양은 화해문, 화가문, 금수문, 산수, 인물문들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산수하는 뭐 화가들의 이름까지 나오니까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걸륭청화장에는 이제 방고 소재의 문양도 있는데 역시 비교적 높은 예술 수준을 보인다. 그리고 걸륭황제가 이제 서예를 좋아했기 때문에 도자기에다가 이제 어제시를 쓴 것이 항상 있다고 합니다. 물론 뭐 저기 강의 때도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걸륭 민요자기의 문양에는 또 세안사무, 송록도, 화가, 운용 뭐 이런 사자, 곤구, 매작이 많이 보이죠. 곤구라고 하는 뜻은 이제 곤이 이제 굴릴 곤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을 비단끈이 묶여 있는 공을 사자들이 이제 굴리면서 노는 그런 걸 이제 곤구인데 구를 이제 수구 비단 숫자가 들어가서 수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자 곤수구문 뭐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그다음에 이제 뭐 구련, 영지, 단형, 전서, 목숨 숫자 뭐 이런 것들이 많고 기형으로는 뭐 완반, 잔탁, 등농준 뭐 이런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색택도 그냥 백자에다 한 게 아니라
두청색이나 천남색 바탕에 또 청화 유령을 한 제품도 있습니다. 기물도 있습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는 이제 관지. 관지에 대해서도 뭐 이런 관지는 뭐 늘 보시는 거잖아요. 육자 삼행의 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그 강의 때는 해서가 위주인데 걸륭 때는 이제 전서체로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걸륭 전기는 전서체로 뭐 사자 이행, 육자 삼행이고 일반적으로 테두리가 없죠. 테두리가 없습니다. 여기도 테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걸륭 중후기는 이제 육자 삼행의 전세에 테두리가 역시 없고 육자 일행을 횡으로 쓴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걸륭 관여 전소관은 필획을 고르게 쓰고 뭐 잘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호관은 대다수가 이제 대청 걸륭연제의 이제 이행 종배열이고 밖에 쌍권을 가한 것도 있습니다. 해서관은 해서연호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필법의 특징, 이게 이제 관지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죠. 필법적 특징이.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쭉 카메라에 좀 진하게 담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담아드리니까 이런 식의 스타일을 기억하셨다가 조금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요것도 화면에 이렇게 담아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전서체의 문양들을 이제 서법이라고 해서 그런 스타일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민요청화자기의 연호가는 이제 육자 전서와 사자 전서가 있는데 불규칙하고 삐뚤고 고르지 않는 것이 매우 많다. 관여자기는 반듯하다고 하죠.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민요청화자기는 이제 글자를 반만 쓴 것도 있고 이런 스타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초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명관이 있는데 당명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슨 당제 뭐 이런 거죠. 뭐 인명관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옹정 때부터는 많은데 자주 보이는 것은 이제 요것들은 요 정도는 이제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윤당, 채수당, 치화당, 사고당, 백일제, 석산방 등의 당명관은 좀 외우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때는 이제 중화당제, 옹정 때는 양화당제, 그리고 걸륭 때는 이제 이런 치화당, 사고당 뭐 이런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청 걸륭연제의 걸륭도자기에 대해서 짱가몽 도설 105번째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 106번째는 이제 기물들에 대해서 이제 사진과 설명을 한번 같이 읽으면서 이런 것들은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것들은 다 진품입니다. 그래서 진품에 대한 정보를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형이나 이런 문양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때 좀 집중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해두시면 걸륭제 도자기의 특징들을 좀 알아가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다음 106번째 시간에는 진품들이죠. 걸륭제의 이제 도자기들에 대해서 한번 사진을 보면서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105번째는 이 정도 하고 106번째에서 다시 리뷰하겠습니다. 자, 짱가몽 도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